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강호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어제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딱히 시장을 뒤바꿀 만한 소식들은 아니고 저는 나중에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만 실적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이 굉장히 많은 하루입니다. 요즘 제가 미국 주식 유튜버인지 영국 소식 유튜버인지 헷갈릴 정도로 영국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트러스 총리가 어제는 자신은 싸우는 사람이라면서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사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치 동력을 잃어가는 와중에 영국 경제를 파탄낸 장본인이라는 비난과 좀비 총리라는 조롱을 이겨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취임 45일 만에 퇴임이라는 최악 그리고 최단명 총리라는 오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치권은 당분간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트러스 총리 사퇴가 발표된 이후 영국의 파운드와 가치가 오르고 영국의 국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트러스 총리 사퇴 하나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시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총리가 된다 한들 트러스 총리보다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침 시장은 강하게 시작을 했지만 큰 이슈 하나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영상 후반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식 여러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주요한 경제 지표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자면 중요한 사실은 일주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고용시장이 탄탄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것도 함께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마지막 발표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많이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으니 미국 고용시장은 견고할 것이고 연준은 그것을 가지고 정당성을 얻겠구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봐야 할 게 아니라 연속 지표도 같이 보는 것이 시장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연속 지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고용시장은 조금씩이라도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현재 또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관할하는 3개 주, 펜실베니아, 뉴저지, 델라웨어주에 있는 250여 개 제조업체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역 기업의 경기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지표는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번 달에 마이너스 9.9에 이어서 제조업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달 이후부터는 8월 한 달을 제외하고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물을 때는 10월 한 달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향후 6개월 전망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CEO들은 6개월 내에 경기 개선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저번 달에는 그래도 CEO들이 향후 6개월간은 마이너스 3.9만큼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향후 6개월간 마이너스 14.9만큼 경기를 더 안 좋게 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근원 CPI와 연관이 있는 지표인 주택 관련 지표입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 지수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데요. 지표를 보면 정말 정직하게 전쟁이 발발한 올해 2월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얼마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미국 주택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영국 덕분에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똥을 뿌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기준금리를 무려 150bp나 인하했습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2%에서 10.5%까지 인하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통제 대신에 경제 성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세계 경제에 반하면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튀르키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3%까지 상승한 상태이고 리라화 가치가 연초부터 달러 대비 28%나 하락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 튀르키예는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자살골을 넣어버린 영국만큼의 임팩트는 아닐지 모르나 영국에 이어서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상승하던 주식시장의 머리끄덩이를 잡아채고 끌어내려 뉴욕 증시를 전강후약으로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장중에 있었던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입니다. 요즘 모든 연준의 인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이 매파적 발언을 패트릭 하커도 쏟아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들만 많이 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그는 현재 물가 안정에 있어서 큰 진전이 없어 실망스럽고 연말에는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4%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들 다 예상 가능한 소리를 하다가 카운터펀치를 한번 날렸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로켓처럼 올라가고 깃털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2024년에 가서나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2%대로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기업들의 나름대로 좋은 실적과 영국발 호재로 인해 떨어지던 10년물 국채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패트릭 하커가 발언한 이후부터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결국 음전하면서 장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그야말로 미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최고 4.2%까지 올라가며 장 시작 대비해서 80bp 가까이 올랐습니다. 변동폭은 최저 4.1%에서 최고 4.24%로 140bp나 되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정도인데요. 매번 우리가 신경 써서 살펴보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은 여전히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는 체벌이 있던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남고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체벌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매를 맞을 때에도 언제 어디를 맞을지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때리실 때는 아무리 세게 맞아도 그 고통이 심리적으로는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고개를 돌리라고 하고 언제 때릴지도 안 알려주고 어디를 때릴지도 안 알려주는 선생님들은 적당히 세게 때리셔도 너무나도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 혹은 길면 하반기까지도 시장 상황이 크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이 하락장에게 얻어맞을지 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심리적인 대처도 할 수 있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저처럼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장의 멘탈을 다잡고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